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도청에서 마을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사례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 좀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사례 중심보다는 좀 도에서 풀뿌리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구성하고 추진하겠냐 하는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딱딱한 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드릴 거는 그 강원도 풀뿌리 기업 육성 지정 및 추진 전략입니다. 아무튼 자치단체의 이런 계획이라는 거는 그 자치단체 장의 그 임기에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2014년까지 어떻게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순서는 그 풀뿌리 기업이라는 그 명칭이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풀뿌리 기업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간 성과하고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겠냐는 그 육성 방향, 하고 추진 계획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원래 유인해서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좀 확정이 안 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풍부하기가 조금 아직 좀 시기상조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유인물이라든가 뭐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풀뿌리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이 용어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법률적인 용어라든가 그런 정형화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행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용어인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일종의 이제 그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어떤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체제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이라는 명칭이 들어갔으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겠죠. 근데 그 추진하는 주체가 바로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추진 주체가 돼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읽어보면 지역 경제, 이거는 이제 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 이거 보시면 되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기반을 둔 경영 조직체로서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그건 지금 풀뿌리 기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저희가 처음 한 건데, 올 여름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전문가분들하고도 여러 번 토론을 하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자활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저희 부서가 희망 일자리 추진단이라는 부서인데, 여기서 사실 맡고 있는 사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명칭을 좀 한정을 좀 시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좀 마을 기업 쪽하고도 좀 많이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재정 지원이 종료된 다음에 사실 또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마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을 조금 보완을 해보자고 해서 작년 사실 10월부터 이게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된 지는 한 1개월 아니고 한 1년 남짓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조직 형태는 대신 이제 그 기존의 뭐 분야회 단위로 뭐 예를 들어서 비누를 만든다거나 뭐 아니면 마을에 떡을 만들어 판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을 기업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좀 조직 형태를 법인 형태로 저희가 이제 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의 뭐 분야회 단위라든가 뭐 노인의 단위라든가 청년의 단위로 이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그런 형태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사례도 제가 약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그리고 목적은 지금 뭐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주로 일자리하고 뭐 소득 창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 창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여기 있는 각종 자원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풀뿌리 기업이 이제 왜 필요하냐? 앞에 나왔지만은 일자리하고 소득 창출 이게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실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기업 유치하는 쪽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뭐 대기업 유치하고 사실 이번에 뭐 저희 동계올림픽도 확정이 되긴 했지만 물론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은 사실 소외가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이 주체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그냥 들러리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사님도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 경제활동의 주체를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공동체 활성화가 당연히 주 목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을 도청에서 봤을 때 한 몇 개 정도 어떻게 좀 육성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11년 현재 76개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인증이라든가 예비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강릉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 기업이 한 14개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데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물론 매년 심사를 거쳐야 되지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면은 3년 정도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마을기업은 뒤에 나오지만은 2년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첫 해에 5천만원, 둘째 해에 3천만원인데 이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경우에는 또 최장 5년 정도 더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은 최장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까지 넘어가면은 한 7년 정도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유사한 그 마을 기업이나 그런 지금 농어촌 공동체 회사 같은 이런 유사한 사업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좀 전환하려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분야별로 보시면 환경 사업이라든가 또는 교육, 가사 감정, 농산물 가공, 교육문화 이런 사업들이 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막 오신 그 형상에 우리 윤종상 대표님도 지금 마을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밑에를 보시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 24개를 분석을 해볼 때 평균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전체 근로자는 420명 정도, 기업체별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인건비 지원해주는 인원이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적 기업도 이 재정 지원이 이제 끝났을 경우에 그때가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인건비 전체 인원이 420명 중에서 한 330명 정도가 지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사실 춘천에 보면 장애인 그 재활용품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 한 130억 정도 되긴 하는데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좀 너무 평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좀 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이제 44개가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하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개, 올해 31개에서 44개가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마을기업은 전혀 이제 신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뭐 새농촌 건설 운동을 하시던 선정된 마을도 있고, 뭐 정보화 마을도 있고, 기반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는 마을이 지금 많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홍보가 좀 안 된 상태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좀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 연말부터 해서 1월달까지 춘천, 원주, 강릉 번역별로 해서 좀 사업 설명회도 하고 해서 사전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뭐 농특산물 이제 판매형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떡을 만들어 파는 데도 있고 양양의 송천 떡마을이라든가 양구에 이제 뭉치떡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속초에 가면 이제 그 딸기만 재배해서 파는 데도 있고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 관광형 농촌 체험 쪽이 한 7개 정도 있고 농촌 체험 쪽이 요즘 저희가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좀 전국적으로 너무 지금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차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강원도가 지리상으로 좀 멀고 그래서 좀 최근에 약간 좀 침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이 둘을 합친 복합형이 지금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체험 관광형 마을 기업들도 이 오시는 사람들을 상대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쪽을 접목을 해서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하나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동해 가면 중앙시장에 배송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 주변에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안에다가 배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또 전화로 주문을 하면은 그거를 사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한테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긴 한데 소득 창출에서 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작년에 선정된 마을 기업들 이제 매출액을 좀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서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13개 중에서 한 1억 이상 되는 데가 4개 정도 됩니다. 춘천하고 그다음 속초 이제 딸기 재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성 그리고 정선에 이제 백두대간 약초 나가는 그런 말기업인데 거기 한 2억 3천 정도 아직까지 매출액이 안 나는 데도 있고요. 이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매출액이 안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약 120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홍보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공무뿐이 아니라 민간 단체와 합동을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것들 이제 좀 수주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관련 사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실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제 저희 쪽에서 관여한 건 아닌데 민간 기업하고 이제 단체 참여를 이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저희 보시면은 강원랜드하고 이제 폐광지역 자가센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우드필리 그 나무를 이용한 그 보일러 그 보급 사업을 이제 지금 직접 관해서 이제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적 기업 저희가 이제 홍보 브로셔를 한 8,000부씩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좀 TV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도 좀 홍보를 좀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브로셔 모습이군요. 사례를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원주에 있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원주에 뭐 청정연태 재활용품 수집해서 이제 가공 판매하는 데 그리고 강릉에는 뭐 사랑의 도시락 같은 이런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기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속초에 있는 은골 딸기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이제 윤종선 대표님 오셨는데 행성에 이제 공동체 농업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이 두 개는 지금 두 개는 지금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된 마을기업이고요. 맨 밑에 있는 송천 떡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계속 오던 그런 마을이죠.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뭐 홍보라든가 잘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연 매출이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금냉떡 개발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떡이라는 것이 이제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여름철 배송이 안 되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기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로 금냉떡을 개발해서 여름철에도 배송을 좀 원활히 하는. 그래서 사실 이 금냉떡이 개발되면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효과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이제 어떤 것이라는 건지 대충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 마을 기업하고 앞으로 연계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저희가 양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많이 좀 키워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12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한계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재정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지속될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문제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가 한 78%, 그리고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지원받는 인건비죠. 한 95% 정도에 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끊겼을 경우에는 자립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저희가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사회적인 말기업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좀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뭐 사회적 기업, 그다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마을기업,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또 농어촌 공동체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통합해서 지금 이걸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그 어떤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금년도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발굴 활동하시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기업을 유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은 먼저 중심은 당연히 이제 현장에 있는 기업가들이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생각이고요. 행정에서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에 붙여야 됩니다. 너무 이제 깊숙이 하면은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현장에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구축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어차피 소득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약합니다. 사실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사실 기업적인 어떤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이 사회적 기업 말기업에 대해서 홍보가 지금 덜 돼가지고 공감대가 지금 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전 설명회, 또 이제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좀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사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149개를 저희가 이제 육성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가 100개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이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무난할 것을 보이지만 사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발굴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을 결론적으로 해서는 지역 순환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성 방향에서 재정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풀뿌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문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현장에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여기 이제 풀뿌리 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별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이제 기업체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되겠죠. 기존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기업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건 예시입니다. 예시인데 번역별로 강원도가 사실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충청권 크게 얘기하면 이제 원주권, 강릉권
이렇게 권역별 또 업종별 예를 들어서 뭐 제철 꾸러미 사업들 여러 가지 제철 꾸러미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업들끼리 연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업종별 여기 보면은 뭐 떡 제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에서는 뭐 행복한 실공이라는 이제 떡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또 뭐 양양에 있는 송천 떡마을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토론도 하고 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통 부분에 있어서 유사한 업체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 기업체가 아니고 유사한 기업체가 연계가 돼가지고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기존 시장에서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상승 효과가 있고 경쟁력이 조금은 그래도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걸 첫 번째 방안을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 컨설팅 지원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교육이라든가 뭐 마케팅 판로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뭐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또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 개별적으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업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춘천 강릉 쪽에 이제 일부 지원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는 곳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도 저기 지금 우리 이제 권상동 사무국장님도 지금 마을기업 컨설팅을 좀 하고 계시고 그런 쪽에 이제 하고 계시고 인력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이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좀 이제 같이 이제 고민도 좀 상담도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담 인력 한 7분 정도가 100여 개 이상의 지금 인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현장 밀착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기업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네요. 어떤 데는 가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오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창업 교육도 좀 확대를 해서 번역별로 좀 교육을 확대해서 도전형으로 좀 확대를 하고 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신 김정욱 사무국장이 계신데 한국공권 아카데미나 이런 기관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예비 창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 사회적 기업이 뭔지 말기업이 뭔지 잘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좀 이걸 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컨설팅 분야는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풀기업 지원 센터를 지금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지금 조건이 필요해가지고 예산도 수반이 되고 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뭐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조건도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내년쯤에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입니다. 지금 한 120개 풀뿌리 기업 중에서 강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횡성 여기 거의 한 50%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지역에 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마을 기업은 실질적으로 좀 농촌 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에 강원도에는 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등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좀 다른 시군에도 최대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일단은 뭐 주민분들이 풀뿌리 기업을 곁에서 쉽게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공공시장 분야를 활용한 이제 시골 확산, 방과후 학교라든가 학교 청소, 자활사업, 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제 사회적 교육을 이제 좀 많이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민관 활동 워크숍을 이제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올해 이제 11월 달에 시범적으로 알펜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말기업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 활동 워크숍을 이제 번역별로 해가지고 주소권을 주고 강의권을 나눠서 연일에 실시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소규모적으로는 이제 수시로 모여서 저희가 이제 좀 자리를 한번 좀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 방향의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개별 지원해서 이제 통합 지원 체계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시도에 저희 도에도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 법이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시군에도 일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에 사실 마을 기업이라든가 뭐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정부에서 뭐 시책 사업이 종료되면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묶어서 풀뿌리 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조례 제정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될 수 있기를 저희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관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민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뿌리 기업 지원센터 설립 근거, 그리고 이 사실 중앙부처의 이런 그 시책 사업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저희가 재정 지원하고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지금 마련을 해놨는데, 일단은 이건 뭐 조례가 좀 통과돼야지 저희가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도청에서는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의 사례 중에 하나. 다음은 이제 풀뿌리 기업 지원센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또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뭐 제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센터를 저희가 이제 원주 정도에 원주 쪽에다가 지금 설립할 계획인데, 이것이 설립이 되면은 지금 일반 주민들이 사실상 뭐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궁금해도 어디 전화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은 창구도 좀 일어나 할 수 있고, 볼성을 좀 강화할 수 있고, 또 통합해서 좀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저희가 어렵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은 내년 초, 아니려면 한 봄이나쯤 되면은 저희가 설립이 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라든가 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인물로 지금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협의회 구성인데요. 이거는 여기는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민간협의회를 만들어라. 근데 규모는 한 4, 50명 정도의 규모로 해서 민간협의회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수정되기 전 장이었었는데 저희가 한 4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협의회도 내년 한 초에 저희가 이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공무원뿐이 아니고 민간에 있는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기구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연도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2012년에 완료합니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전부 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가능한 내년까지는 조례 제정하고 센터 설립, 운영을 시작하는 것까지 내년까지는 이제 꼭 저희가 이제 할 계획이고요. 2013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을 해가지고 주민들 공감대 확산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네트워크 구축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계획 자체가 저희가 2014년까지 잡은 거라서 그런데 이것은 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제 뭐 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풀뿌리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딱딱하더라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 시간 전에 질문을 하면 부담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산 도장공말 같은 경우도 공동체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뭔가 소득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면 좀 구체적인 조직 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는 회사, 법인이면 법인. 그냥 우리 동네 그냥 이미 키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몇 가지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도청에서 오신 그 성함이 신용호 선생님이시죠? 예.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신용호 선생님하고 우리 또 강릉에서 활동하시지만 강원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신 원상무 국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